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또한 무상교복, 교과서 제공 등 무상교육 복지에 치중돼 교육 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의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 등 좀 바뀐 부분이니까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는 첫 행정감사였고 우리 전남도의회 약 70% 이상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경험이 없는 도의원 초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첫 행정감사에서는 주로 제가 관심 분야였던 학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좀 약간 지적질 중심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집행부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눈도 넓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행정감사는 또 너무 학사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받고, 또 단순히 지적질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평할 때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점수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언론인이나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달라졌는가는 이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자평해 보면 좀 만족스러운 행정감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좀 만족스러운 행정감사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뭐 달라진 점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11월 6일부터 11월 15일 밤 11시 5분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진 것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또 학교장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작년에는 출석을 했는데 올해는 필요한 학교장들만 출석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대신 본청 감사를 좀 강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중심의 감사를 이번에는 좀 진행을 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한 달 전부터 간담회 및 사전 준비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좀 전에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은 대안 제시가 굉장히 돋보였던 행정사무감사였다라는 그런 평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봉천 중심의 감사를 진행했고 또 대안 제시가 된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남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뭐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문기관인 교육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정한 자문기구 범위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권한을 좀 침해했거나 의회의 의결 기능을 제약할 수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감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교육장 공모제가 교육감의 어떤 역점 사업이라서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2013년도 우리 전라남도 인구 통계를 봐보면 2013년도에 태어난 학생들, 즉 2020년도에 이번에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15,401명입니다. 15,401명이고 2018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2025년에 입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11,238명이거든요. 5년 동안에 약 4,200명이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조직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측면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교육감께서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철학이 그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그 철학에 위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이라면 정부로 말하면 작은 정부를 제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지방 분권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권한과 또 예산을 대폭 이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은 되려 반대로 가고 본청 조직을 거대하게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은 목적도 방향도 상실한 조직 개편이지 않는가, 그 측면 때문에 좀 지적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교육부에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수시 중심이었던 우리 전남 교육에는 큰 치명타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정시 확대에 따른 우리 전남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TF를 구성해서 정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3학년 2학기 들어서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사 관리가 좀 부실하다. 특히 과거에는 수능 이후에 학사 관리가 부실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시 같은 경우가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성적과 출결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시작하면서 9월 달부터 바로 특히 이제 미술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무단 조퇴를 하고 미술 학원으로 가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무단 조퇴 숫자가 거의 20명 수준이었다면 9월 달에는 그 200명 가까이 늘어난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학교에서 미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술 학원으로 간다는 것을 학교에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교육에서 특히나 이제 그렇다면 가난한 학생들은 학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미술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집행부에 앞으로 공교육에서도 미술을 책임질 수 있는 또는 미술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를 했고 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공교육 내에서 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또한 이제 시험지 유출이나 또 특정 심화반에서 본 교재에서 시험 출제 문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이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좀 학사 관리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 또한 이제 그 상피제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상피제인데 상피제 대책을 이제 교육감에게 물어봤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교육 내에서는 이제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에 넣겠다 이런 답변도 얻었습니다. 네. 또 이 의원께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이제 학교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말 우리 전남 교육의 학교 지표, 특히 안전 지표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 호남 방송에서도 직접 취재했었는데 학교 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65% 이상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차량과 학생이 이제 디범벅이 돼서 이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찍 감지할 수 있는 또 일찍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더욱이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최하위죠. 또 성면 제거율, 성면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면 제거율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모든 학교 건물에는 안전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안전 등급이 아직 매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건물이 무려 28곳이나 우리 교육청 내 건물에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 민선 3기 들어서서 이제 우리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학교 안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네, 신 의원께서도 이제 안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이제 학교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셨죠. 예, 최근 목포 한 고등학교 매점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13명이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매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샌드위치 패널 추진 현황을 학교 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항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남도청 내 학교의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일제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전남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부진 등 교육의 문제들도 지적하셨어요. 예. 사실 전라남도 교육청 기초 기본 학력 증진을 위해서 매년 20억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2017년에는 1249명, 2018년에는 2026명, 2019년에는 1705명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OECD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지도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13.9명이고요. 우리 전라남도는 10.3명입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학생 수가 60명 미만인 작은 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니까 3.49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학생 수를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기본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많은 학생 수 1705명이라는 학생 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왠지 교육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린 자기 성찰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의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방과 후 개별지도 보충 수업 의무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알 때까지 지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밟아져야지만은 전남 교육력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초학력 부진이 있다는 거에 저는 좀 수치에 대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교사와 또 전라남도에서 교육위에서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사의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돼야 될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의원께서는 고등학교 재시험 증가 등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가 대세이기 때문에 수시 중심은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관리보다 내신 관리가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 관리가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31개의 학교에서 총 70건의 재시험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학기만 봤는데도 벌써 50개 학교에 100건으로 재시험이 늘었습니다. 반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시험 원인을 봤더니 출제 오류가 100건 중에 70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출제를 해야 된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리고 공립이 69%, 사립이 31% 비율을 보였습니다. 공립학교가 좀 더 내신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특히 이제 대학 입시 부정이 있었을 때는 그 부정의 원인을 고등학교의 학생부라든지 고등학교 기록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기록연구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23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 배치율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7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공기록물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무려 100% 이상의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전남 배치율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록 연구소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22개 지역 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구례 교육청에는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 집행부에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숫자를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전남 교육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남은 전국 최초로 또 고교생 무상 교육이라는 걸 실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이제 무상 교육 복지에 대해서 재정난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복지비는 양날의 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 교육은 선도적으로 무상 교육, 무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교복은 작년에 중학교까지 했지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을 지원해 줍니다. 또 무상 교과서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법이 통과됐지만 전국적으로는 3학년 2학기만 무상 교육이 실시됐는데 우리 전남은 올해부터 이미 전 학년 다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이제 학사 관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균형감 있는 그런 재정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복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확실한데요. 네, 무상교육 복지에 이제 많이 치중되면서 예.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2016년, 17년, 18년은 국가 국세가 그래도 풍족하게 좀 거쳐서 우리 전남 교육청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9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연말까지 국세 결손율이 한 10조를 넘어설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 통계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국세의 20.67%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가고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간 부분의 약 6.2%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10조 국세가 덜 거치면 전라남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1,300억 정도가 덜 내려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건비 상정 방식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예비 통보를 했다 그래요. 그 통보를 보면은 한 700억 정도가 우리 전라남도에는 마이너스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수 2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초래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재정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은데요. 예. 앞으로 전남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 행정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멀리 보고 꾸준히 가는 것이 전남 교육개혁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의 변화도 바꾸기 힘든데 조직이 1, 2년 안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하고 서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한 혁신 정남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금 굉장히 소중한 글귀인 것 같고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전남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열악한 전남 교육의 재정 자립도 향상부터 전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